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좋은 하루가 시작됐다, 그죠? 네, 잠깐만 좀 하고. 예, 자, 우리 오늘, 자, 넌 270페이지다, 그죠? 너는 나의 뭐다? 자부심이다. 이제 우리가 제목만 딱 들어도, 그죠? 뭔 말인지. 271페이지 보면 명함 이게 별거 아닌데 없으면 내가 누구인지 설명은 설명을 못해. 이제 아빠가 옛 동료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퇴직 후고 이미 퇴직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왔다? 명함 얘기가 나왔고 명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함 이거 가지고 있을 때는 여러분 가지고 있고 나름 뭐 명함 꺼낼 수 있다 뭐 이렇게 했을 때는 명함이 별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안 쓰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명함이 언제까지 있었나? 아예 없거든요, 지금은. 이게 똑바른가도 잘 모르겠네. 명함을 다이아몬드 때는 막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러니까, 안 좀 쓰십니까?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이후부터는 그냥 아예 전 쓰질 않는데, 이 명함에 대한, 명함의 역할에 대해 있을 때는 내가 진짜 뭔가를 액티브하게 하고 있을 때는 사실 뭐 명함 별로 그런 거 같진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 명함이 진짜로 내 명함이 없어질 때 명함은, 또 느낌이 굉장히 다를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 명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간 정체성처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에서 너가 아버지 뭐 아시노 이런 그 엄청 명대사였잖아요. 너가 아버지 뭐 아시노. 그때는 너가 아버지 뭐 아시노가 엄청 중요한 여기서도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제 273페이지 이 아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냐고 누군가가 너에게 묻는다면 아버지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너는 설명할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 뭐죠? 영화 속처럼 한 명은 선원이고, 한 명은 장의사고, 한 명은 건달이었던 거예요. 아버지 뭐 아시노 했을 때 그 자녀 입장에서 아버지가 한 명은 선원이고 장의사고 건달이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아들의 눈에 비친 실제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그죠? 명함도 명함이지만. 그래서 만약에 너에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아버지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중요한 이유는 요것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어른, 그러니까 부모 뭐 혹은 어른의 어떤 내가 목적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하루하루 행동을 하고 할 때 그 모든 것, 나 이제 북극성 같은 거죠, 그죠? 변하지 않는, 그 어떤 방향성, 그걸 가지고 쭉 간다고 봤을 때 아이 눈에, 특히 자식 눈에 비친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가? 그쵸?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는 뭐 그렇게 못 짜도 중요하나,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인가는 엄청, 중요하죠. 아이가 어떻게 나를 설명할까? 한번 여러분 진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에 누가 묻는다면 내 아이는 나를 뭐라고, 이제 엄청 아이들끼리는 친구들끼리, 쟤네들끼리 엄청 적나라하게 얘기한다. 그죠?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아무튼,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일 때, 전 그런 친구 처음 봤거든요. 자기 엄마를 욕하는, 자기 엄마,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어리잖아요, 되게. 근데, 자기 엄마를 되게 이렇게 하는 친구를 제가 본 적이 너무, 제가 지금 문화적 충격을 너무 놀랬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요즘은 흔하게 있는 일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부모를 이렇게 엄청 그렇게 하는, 참, 그죠? 근데 진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애는,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우리 애는 욕 안 할 것 같고, 우리 애는 나를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요 아버지가 얘기하는 부분. 너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보이는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알고 싶은 거. 그럴 거야. 우리 애는 안 그럴 거야.
우리 애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거야. 요렇게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요거는 혼자서 판단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 말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너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알고 싶다. 아버지가 잘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 누구에게 묻고 싶다? 너에게 묻고 싶다는 거예요. 너에게 묻고 싶다. 이게 기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암에서 뭔데, 뭐, 소득이 얼만데, 내가 이런 데 사는데, 뭐 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너에게 아버지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묻고 싶은 거. 요게 어쩌면 되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274페이지,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고맙다. 아버지는 누구든지, 만약에 누군가가, 너가 아들을 뭐하노? 너 아들 뭐하노? 라고 묻는다면, 한치의 망설임 없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우리 아들은 저의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을 부모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자식도 들어야 되지만, 자식에게 부모도 들어야 되는 말인 거죠. 그쵸? 그래서, 누군가, 너에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묻는다면 아버지는 저의 친구이며 스승이며 존경하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를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멘토가 되고 싶은, 게 목표이신 분도 참 많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일이 참 수준이 높고,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성장하려고 하니까. 그게 어떤 거든 계속 성장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그 성장의 욕구가. 그리고 그러니까 그또 시스템적인 학습이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 제가 이걸 하면 할수록, 이렇게, 그냥 제가 해서가 아니라, 이 일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면 할수록. 오히려 제가, 이 비즈니스를 3년 차, 5년 차, 요때, 더 뭣도 몰랐던 것 같고, 정말, 정말 뭣도 모르고 했던 것 같고, 오히려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서, 이 비즈니스가 주는 게 굉장히,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느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75페이지 30년 후 아들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 유치원생 엄마들이 막 태워주는 거 보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가 너무 어려서 우리 아이가 유치원생이야. 그 엄마가 학교 때 뭐 이렇게 유치원으로 아이 데리러 가면 그 아이에게 엄마는 어떤 존재,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그 아이에게 나는 어떤 존재, 세계 최고잖아요. 엄마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세계 최고 아빠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엄마가 제일 이쁘고 우리 엄마가 제일 멋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초등학생이 되면 그 아이에게 나는 어느 정도예요. 좀 뭔가 보이죠, 애들이. 또 중학생이 되면 그때는 많이 보여요. 그죠?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어? 자, 근데 우리 아이가 나랑 같이 늙어가는 어떤 타이밍이 오면 예를 들어 뭐 저도 직장 생활에 우리 아이도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해. 그러면 고충이 같잖아요.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한. 그때 우리 아이가 나를 어 말할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제일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30년 뒤 아들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릴 때,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뭣도 모르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어릴 때 우리 엄마가 최고, 우리 엄마는 나의 멘토, 뭐, 이렇게 얘기,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그 아이가 서른이 됐을 때, 어, 그 아이가 서른이 됐을 때, 나를 어떻게 표현하냐. 엄청 중요하다. 한번 그것도 우리가 곱씹어서 생각해 봅시다. 자, 동공부편. 돈 버는 눈이 뜨이는 네 가지 공부법에서 279페이지. 종이신문의 모든 기사를 읽어라. 자, 누군가에게 거대한 배를 만들게 하려면 먼저 그에게 거대한 대양에 나가려는 열망을 심어줘야 한다. 열망을 심어준다. 밑줄 그어볼까요? 동기부여라는 것이 음, 어쩌면 모든 것의 가장 출발일 수 있어요. 동기부여할 수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동기부여할 내가 경험이 많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읽은 책을 또 많이 경험하고,
거기 있는 내용을 최대한 내 것으로 만들고, 어, 다양한 표현력을 가지고, 어, 사람을 그에게 제대로 된 관심. 그러니까, 그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동기부여를 하는 데 있어서 상대를 알고자 하는 마음, 진짜 그를 알고자 하는 마음, 그게 이렇게 딱 되면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동기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렇게 열망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 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신 꿈꿔주는 거라고 얘기하죠. 어쩌면 엄청 저는 왜냐면 이 스스로 어, 꿈을 꾸는 사람, 저는 정말 많이, 저도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고, 제가 뭐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때, 이렇게 자기, 자기 인생의 플랜이 명확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명확한 사람을 그렇게 저는 많이, 열심히 사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냥 열심히. 잘 없죠. 그죠? 뭐 때문이냐. 어, 동기부여 받은 적이 없어서 그런 거죠. 진짜 제대로 동기부여 받은 적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비즈니스를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뭐 나중 문제고 이렇게 열망을 심어줄 수 있는 존재이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라도. 그러면 그것에서 오는 피드백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아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격언을 신봉한다라고 얘기했어. 자, 그래서 배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말과 글로 제조 과정을 습득하는 이론. 또 하나는 직접 망치질로 습득하는 뭐 실전. 그리고 좀 작은 거, 눈에 보이는 거를 할 때는 실전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근데 큰 배는 이론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큰 배는 하나하나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 없이는 큰 것은 가능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설계로 본다는 거예요. 작은 배는, 뭐 이렇게 이론이 없어도 뚝딱뚝딱 뭐 이렇게 할 수 파악이 안 돼, 파악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큰 배는 눈에 보이지 않고 뭐로 본다? 이론으로, 그러니까 설계라고 하는 이론으로 전체를 본다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지,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큰 배를 만들려면 생각이 이론으로 단단히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 자, 즉, 우리가 한 달짜리 내가 이번 달 이렇게 살아봐야지. 이런 거는 작은 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굳이 뭐 뭐 이렇게 그런 거 없이도 뚝딱뚝딱 이번 달 내가 목표한 거 해낼 수 있다, 없다? 해낼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런데 10년짜리는 10년째, 내 인생 10년은 그냥, 그냥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론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 설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계. 그럼 내 인생 30년은, 그죠? 더 빡신 설계가, 내 인생 100년은, 그죠? 그래서, 어, 지금부터겠죠. 저는 이게 이제 두 가지인데,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한 설계, 내 인생에 대한 설계, 내 인생에 대한 설계도 있어야 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설계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몇 년짜리 일로 보느냐, 몇 년짜리 일로 보느냐. 저는 지금 생각하면 조금 아쉬운 거. 제일 아쉽다 해도 맞는 것 같아요.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이 일을 처음부터 20년 할 줄 알았다면, 저는 20년 할 일로 전혀 못 봤어요. 거기서부터 저희가 미스가 있었어요. 제가 이거를 50년 할 일로 봤다면, 음, 처음부터. 뭐 굉장히 달라졌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요, 2, 5년 플랜이라 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정말 2, 5년으로 본 거예요. 그냥 2, 5년 하고 끝, 이렇게 봤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약하니까. 이론 자체가 굉장히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했던 거죠. 엄청나게 했다겠다 하면서 제가 이 일을 했었는데, 자, 그래서 큰 배를 만들려면 생각의 이론으로 단단히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 견고한 이론의 바탕 위에 실전을 쌓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견고한 이론 바탕이 뭐다? 종이신문 읽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로 봤을 때 종이신문 읽기. 281페이지. 아버지는 신문의 모든 헤드라인을 필사한다.
이제 대단한 것 같아요, 이분. 대단한 것 같아요. 필사한다. 자, 필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을 속속들이, 뭘 하기 위해서 밑줄 그을까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내가 필사하는 동안 뭐가 된다? 생각하게 되는 거죠. 곱씹게 돼 있다는, 곱씹게. 흐르륵이 아니라, 이렇게 음미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순간 시간을 잡아서, 필사하는 동안의 그 시간 동안 그 제목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뭐다?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인 거. 근데 그렇게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하나, 두 개 쌓이다 보면, 처음에는 뭐 이게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무슨 효과가 있는 건지 전혀 못 느끼다가 어느 순간 머릿속에서 뭐가 일어난다?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콩나물 키우기와 같다. 처음에 매일 물을 주어도 콩나물이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그죠? 뭐 무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도 고이지도 않아. 후루룩 그냥 빠져버리죠.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국 끓이고 무쳐 먹기도 하고 바쁠 정도로 쑥쑥쑥쑥 자란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시점인 거죠.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는 일처럼. 그쵸? 헛수고 같은 느낌이 들어도, 그게 헛수고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읽어라. 그래서 쌓인 것이 연결되기 시작하면, 그죠? 이제 엄청난 일이 아주 강력한 이론 베이스가 되어준다는 거죠. 282페이지. 자, 아버지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본소득으로 소득 방식을 구분했다. 구분했는데, 저는 이 세 개가 다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저는 근로소득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근로소득이라는 것이 정말 어디 직장에 가서 일을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서 그죠? 몸을 움직여서 뭔가를 하는 거. 그것도 저는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제가 잊어먹지 않게 한다고 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근로소득 같은 거. 그 다음에 사업소득. 그죠? 그 다음에 자본소득. 그러니까 근로소득만 있으면 안 되죠. 사업소득만 있으면 어때요? 저는 좀 자꾸 망각해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본소득이 뭐, 퍼센테이지는 뭐, 이제, 뭐, 다를 수 있지만, 다 존재해야 된다. 우리 애들에게 다 가르쳐야 된다. 이제 우리 비즈니스로 보면 뭡니까? 1차 소득이 근로소득 같은 소득이고, 2차 소득이 사업소득 같은 소득이고요. 3차 소득이 자본소득 같은 소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를 1차, 2차, 3차 소득을 다 골고루 여러분이 받고 있다면 굉장히 사실은 여러분 저는 이 1차 소득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저도 이거 분발해야 됩니다. 이빨 정신 차려야 돼요. 그죠? 자, 아무튼 이게 다 있었으면 좋겠다. 자, 신문에서 경제 지식, 신문에는 경제 지식도 있고 글 쓰는 방법도 있고 뭐도 있다, 삶의 지혜도 있다,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약간 경제를 얘기하는 책에서 당신의 경제 지식을 쌓는데 신문 읽기를 빼놓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기계발서에 책 읽으라 하듯이 그죠? 모든 자기계발서에서 목표 있어야 된다고 하듯이 모든 경제를 당신이 좀 하려고 해? 신문 읽기. 이 방법적인 얘기에서 신문 읽기가 빠지는 곳이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신문 읽기를 그거 안 해도 돼. 혹은 그걸 뺀 다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책을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하겠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죠? 그래서 종이 신문 읽기만이라도 반드시 너에게 하라. 그러니까 뭐 필사까지는 아버지가 아직 너에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종이 신문 읽기만을 바로 해야 된다. 여기서 여러분 꼭 집었어요. 종이 신문. 종이 신문. 이게 종이 신문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우리가 그 이게 이렇게 돼 있나? 뭐, 종이신문. 이게 종이신문. 진짜 중요해. 전 책도 전자책이라 잘 못 읽거든요. 그러니까 안 남아, 안 남아. 그래서 저도 책도 종이로 항상, 그죠? 그렇듯이 신문도 종이신문.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 283페이지. 그래서 자연에서 모든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렇죠.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가
배우고 배우고 배운 모든 것들이 어디로 흐른다?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래서 그렇게 가장 낮은 곳이 뭡니까, 여러분? 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지대가 가장 낮은 곳이 뭐가 됩니까? 바다인 거죠. 그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많이 익히고 배우고 많이 깨닫고 이해할수록 수용 능력이 높아지는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이해가 되니까,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지? 이해가 되니까 수용 능력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나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나 정말 왜 저래? 이렇게 하다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수용 능력이 부족하죠. 근데 내가, 그냥 하는 행동을 봐도, 왜 저러는지 알겠다. 어, 그죠? 그러면 가장 낮은 곳 바다가 가장, 그죠?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놨어요. 284페이지. 첫째, 종이신문을 밥 먹듯이, 아니, 숨 쉬듯이 자주 읽어라. 여러분, 숨 쉬듯이의 윗줄. 숨 쉬듯이, 우리 비즈니스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숨 쉬듯이, 그죠? 둘째, 종이신문의 모든 기사를 꼼꼼하게 읽어라. 어떤 거 읽고, 뭐, 헤드라인만 읽고 이렇게 하지 말고, 신문의 모든 기사를 꼼꼼하게 읽었으면 좋겠다. 오늘 내 경제 지식에 물주기를 하였느냐? 매일 했냐? 오늘 신문을 읽었냐? 이렇게 아버지가 묻고 있어요. 자, 285페이지. 돈 공부하는 독서법은 따로 있다. 책 읽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6페이지. 첫째, 제목과 목차를 필사한다. 이 아빠는 필사 엄청 좋아요. 그죠? 근데 사실 되게 필요한 거 맞아요. 그죠? 제목과 목차를 필사한다. 아버지는 책을 읽기 전에 표지를, 제목을 필사하고 또 뭐 한다? 안에 목차를 필사한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 적은 있는데 저는 소제목은 진짜 저도 꼼꼼하게 읽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소제목을 읽으면서 뭘 생각하냐면 이 저자가 나에게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저자가 나에게 하는, 독자에게 하는 질문이 저는 소제목. 그러니까 그 소제목을 다 퀘션 마크를 붙여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에게 질문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다시 저자에게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죠? 그에게 내가, 알죠? 나에게 질문했으니까 내가 대답을 한다. 그런데 그 답에는 그 저자가 나에게 물은 그 책 내용에서 내가 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그런 것보다도 이런 것 같은데라고 제가 답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소제목을 꼼꼼하게 읽어보는 거는, 그걸 다 질문지로 바꿔서 읽는 거는 되게 재밌어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 정리도 빨리 잘 됩니다. 그리고 빨리 내게 되고, 그렇게. 287페이지. 둘째, 뜻이 불명확한 단어는 그냥 넘기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분명히 저자는 A 방향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받아들이기는 내 마음대로 B, C 막 내 마음대로, 그게 또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단어를 해석을 못해서 그렇게 엉뚱하게 생각하는 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명확한 단어는 그냥 넘기지 말고, 사전을 꼭 찾아서 모르는 단어의 뜻을 명확하게 해야 책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온다. 이제 잡힌다는 거죠. 셋째, 책 내용을 내 주변 사람과, 내 주변, 내 삶과 연결해서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 밑에 보면 일상과 연결이라고 써 있거든요. 여러분, 일상과 연결의 밑줄 그으시고 별표를 한 5개, 6개, 7개, 8개 한번 쳐보세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오늘 깨달은 무언가를 내 일상과 얼만큼 겹겹이 연결하느냐.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싹 이렇게 연결하느냐. 한 줄, 세 줄, 다섯 줄, 열 줄 이렇게 연결하느냐. 그죠? 지식이 내 머릿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너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에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288페이지 책을 읽으면 또 뭐하라? 독후감을 써라. 뭐 대단한 독후감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한 줄이라도, 두 줄이라도, 세 줄이라도 써라.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중고서적도 많이 사거든요. 중고서적을 또 사면 누군가가 있잖아요. 이 책을 다 읽고 뒤에 맨 뒤에다가 독후감 써놓은 사람 있어요. 저 되게 읽어지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어디에 밑줄 그었는지도 되게 봐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새 책보다 중고 책이 저는 훨씬 좋아요. 어.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뭐 이런 걸 느껴져서 그게 다 개인 독후감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책도 음, 독후감의 형태로 쓰는 것도 좋지만 밑줄을 적극적으로 끄면서 여러분이 그 옆에 제 책을 한번 보시면요. 진 지저분하거든요. 옆에다 오만 말 다 써놨어요. 그때그때 생각나는 거 그냥 다 써놨어요. 그죠? 그래서 제 중고책은 똥값이에요, 똥값. 책 지저분하게 읽으면 지저분하다 해야 돼. 똥값이거든요. 중고나라에서 잘 안 받아주거든요. 공짜로 주는 데도 많고 이래요. 자, 그렇다. 그 다음은 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네요. 그죠? 자, 자연의 법칙이 곧 뭐다? 경제 법칙이다. 이 얘기도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연의 법칙. 근데 이 자연의 법칙을 우리가 한번, 그러니까 아바타 같은 영화를 저는 그 자연의 법칙을 가장 잘 표현한 영화가 저는 아바타라고 보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를 이게, 그러니까 꼭 이게 경제책뿐만이 아니라 다른 책도요, 자연의 법칙에 대한 걸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우리 한번 꼼꼼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이치라는 말이 있다는 거. 다스릴 이와, 어, 일을 합해서 이치. 사물의 정당한 조리라는 의미다는 거예요. 근데 반하는 걸 뭐라 한다? 이기라고 한다. 세계는 합리적인 이치와 불합리한 이기가 서로 힘을 겨루면서 여기 뭐라고 쓰였어요? 균형을 맞추고 산다. 자연의 원리를 따르는 순방향의 이치의 삶이라고 하고 자연의 원리를 거스르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체도 있잖아요. 교감, 부교감 이런 것처럼 이게 균형, 밸런스 그죠?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탱쿠와도 어떻습니까? 한쪽 학습으로만 엄청 치우치고 이쪽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이쪽만 헛설 빡시게 하고 이쪽이 또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균형이 잡히지 못했을 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잘 따라오지 않는다. 그래서 자연에는 뭐다? 빛과 어둠이 있듯이 이렇게 그게 이제 자연의 원리라는 거죠. 순방향이 있으면 역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경제도 어떻다? 이 자연의 원리와 같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연의 이치는 뭐다? 중력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건 줄 끌 게 많아요. 중력의 법칙. 지구상의 모든 것은 중력에 이끌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속성이 있죠. 위에서 아래로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죠? 위치.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합당한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위치 에너지 동그라미 쳐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나 한 번 바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힘이, 그러니까 유지했을 때 훨씬 엄청난 더 대단한 것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유지했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 그런데 유지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 위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뭘 딱 하고, 그 다음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때 그 에너지를 잊어먹었기 때문이에요. 그 에너지. 내가 그것을 도달하기 위해서 했던 내 에너지를 내가 유지하는 동안 똑같이 발휘하거나 더 이상 발휘해야 되는데, 했으니까! 라고 딱 내려놓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에너지를 까먹는 거예요. 에너지를 까먹으니까, 이건 뭐라서 위치 에너지를 까먹으니까 그 위치를 유지할 수 없죠. 그 위치에 있을 수 없죠. 그 위치에 없으면 그 위치에서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 엄청 중요합니다. 자,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로 끌어당기는 중력을 견딜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한 거다. 이 중력을 견뎌야 된다. 세상의 모든, 자연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뭐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